효연성왕후 그녀는 추존 왕후를 포함해서도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비였습니다. 화려한 왕실의 여인으로 살았던 시간은 고작 6년.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녀가 본 궁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태어나 조선의 국모가 되었다가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효연왕후는 본관이 안동인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성은 김씨요. 이름은 역사 기록에 명확히 전하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효연왕후 혹은 추존된 시호인 효연성왕후로 부를 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김조근입니다. 김조근은 순조와 헌종 연간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인물로 영돌령 부사를 지냈고 사후에는 의정부 영의정에 추중되었으며 영흥부 원군에 봉해졌습니다.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조근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놀라운 가계가 펼쳐집니다. 그의 6대조는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이었습니다. 김창집은 숙종 연간의 저명한 문신으로 노론의 영수였던 인물입니다. 5대조 김재겸은 우부승지를 지냈고 사후 의정부 자찬성에 추중되었습니다. 고조부 김탄행은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했고 증조부 김희소는 좌의정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김조근의 종중조부인 김희도입니다. 그는 예조판서와 한성부판윤을 지낸 고위 관료였습니다. 친조부 김지수는 충주목사를 역임했고 종조부 김난수는 이조판서와 한성부판윤을 지냈으며 효문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효연왕후의 가문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김조근과 효연왕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안동 김씨 가문의 구도를 알아야 합니다. 순조의 장인이자 순원왕후의 아버지인 김조수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시작을 연 인물입니다. 김조근은 바로 이 김조순의 제종질, 즉 사촌 조카뻘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효연왕후는 순원왕후의 친척이었고 이는 그녀가 왕비로 간택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효연왕후의 어머니는 한성부 부인 이씨였습니다. 이씨 부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녀 역시 명문가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은 혼인을 통해 다른 명문가와 연결망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효연왕후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었습니다. 오빠 김병집은 이조참의와 성균관 대사성을 지냈습니다. 언니는 남병철에게 시집을 갔는데 남병철은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하고 문종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당대의 명사였습니다. 작은아버지 김복은 역시 병조판서와 예문관제학을 지냈고 문헌공의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효연왕후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 그것도 당시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안동 김씨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기는 대략 1828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순조의 치세 말년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1834년 순조가 승하하고 그의 손자인 헌종이 즉위합니다. 헌종은 이완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 왕이었습니다. 그가 즉위할 당시 나이는 고작 8살. 당연히 국정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기에 할머니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자 헌종을 대신해 정치를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친정 가문인 안동 김씨의 세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헌종의 혼사 역시 안동 김씨 가문 내에서 찾았습니다. 1837년 헌종이 11살이 되던 해에 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왕비로 간택된 이는 바로 김조근의 딸 훗날의 효연왕후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대략 10살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왕과 어린 왕비의 혼례, 그것은 정치적 결합이었습니다. 왕비 간택 과정은 3간택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초간택, 재간택, 3간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 명의 처녀가 왕비로 선정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효연왕후의 경우 순원왕후가 자신의 친척인 김조근의 딸을 왕비로 정하고자 했기에 간택 과정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례를 올린 효연왕후는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10살 남짓한 소녀가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 궁모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화려한 궁중예복을 입고 엄격한 궁중예법을 배우며 수많은 상궁과 나인들에게 둘러싸여 생활하는 것. 그것이 어린 효연왕후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헌종과 효연왕후는 모두 어린아이였기에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관계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왕과 왕비라는 공식적인 지위가 있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처소에서 궁중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효연왕후가 궁에 들어온 1837년부터 1843년까지 그녀는 6년간 왕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헌종은 성장하면서 점차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실권은 여전히 대왕 대비인 순원왕후와 그녀의 친정인 안동 김씨 가문이 쥐고 있었습니다. 효연왕후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왕비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궁중의 각종 의례에 참여하고 왕실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장차 왕의 후사를 낳아야 할 책임을 짊어진 채 살아갔습니다. 효연왕후가 생활했던 창덕궁은 조선 왕실의 주요 궁궐 중 하나였습니다. 경복궁이 법궁이었지만 임진왜란 한 이후 오랫동안 복구되지 못했기에 창덕궁이 실질적인 왕궁 역할을 했습니다. 효연왕후는 이곳 대조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대조전은 왕비의 처소였습니다. 장엄하면서도 우아한 건축물로 왕비의 침전이자 일상생활 공간이었습니다. 효연왕후는 이곳에서 기거하며 궁중 여성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비의 하루는 엄격한 일과로 짜여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세수와 단장을 하고 왕과 대왕 대비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시할머니이자 수렴청정을 하는 순원왕후에게 문안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낮 시간에는 궁중 예법과 교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비록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효연왕후는 여전히 어린 소녀였습니다.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교 경전을 읽고 시와 글씨를 익히며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배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궁중의 각종 의례에 참여하는 것도 왕비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왕실의 제사, 명절 행사, 외국 사신 접대 등 다양한 공식 행사에서 왕비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효연왕후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것입니다. 효연왕후를 보좌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상궁 나인들이 그녀를 모셨고 친정 가문인 안동 김씨 가문의 어른들도 때때로 그녀를 찾았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김조근은 딸이 왕비가 된 후 더욱 큰 권력을 누렸고 효연왕후와 헌종의 관계는 곧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생활이 모두 화려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예법과 격식, 자유롭지 못한 일상,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삶. 효연왕후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왕비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후사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비의 존재 이유는 왕의 척통 후계자를 출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연왕후와 헌종 사이에는 끝내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혼인 당시 너무 어렸고 효연왕후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843년은 효연왕후의 생애에서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그해 그녀의 나이는 불과 16이었습니다. 아직 소녀의 얼굴을 간직하고 있었을 나이, 이제 막 성인 여성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효연왕후는 병에 걸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는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이나 기록의 한계 때문에 병명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급성질환이었거나 짧은 기간에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중 의원들이 총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약재를 구하고 최선의 치료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왕실의 안위가 걸린 문제였기에 온 나라가 왕비의 쾌유를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연왕후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1843년 창덕궁 대조전에서 효연왕후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16의 나이였습니다. 왕비로 살았던 시간은 고작 6년. 그녀의 짧은 생애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효연왕후의 죽음은 궁중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비, 후사도 없이 떠난 국무. 헌종은 17의 나이에 아내를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정략적으로 맺어진 부부였지만 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이들이었기에 헌종의 슬픔은 컸을 것입니다. 효연왕후의 죽음 이후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왕비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을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엄격한 예법에 따라 수개월에 걸친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고 온 나라가 국상기간을 지켰습니다. 효현왕후는 경릉에 안장되었습니다. 경릉은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 능역 내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능이 삼연릉, 즉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효현왕후가 먼저 이곳에 묻혔고 이후 헌종이 승하한 뒤 그의 곁에 안장되었으며 헌종의 계비인 효정왕후 홍씨도 사후 이곳에 합장되었습니다.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모습은 조선 왕릉에서 흔치 않은 형태입니다. 한 임금과 두 왕비가 함께 묻힌 것은 효현왕후와 효정왕후 모두 헌종의 정식 왕비였기 때문입니다. 효현왕후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헌종은 재혼하여 효정왕후를 맞이했으며 세 사람 모두 생을 마친 후 이곳 경릉에 함께 안장된 것입니다. 효현왕후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그녀에게는 새로운 칭호가 부여되었습니다. 1897년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고종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이는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의미였습니다. 고종은 황제가 되면서 조선 왕실의 역대 왕들을 황제로 추존하고 왕비들을 황후로 추존했습니다. 이러한 추존 작업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이제 황제로 불리게 되었고 왕비들은 황후가 되었습니다. 헌종 역시 헌종성황제로 추존되었고 그의 정비인 효현왕후는 효현성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효현왕후가 추존 왕후를 포함해서도 조선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비라는 사실입니다. 추존 왕후란 왕이 즉위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사후에 왕후로 추존될 때 그의 부인도 함께 왕비로 추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추존 왕후들까지 포함해도 효현왕후만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는 효현왕후의 생애가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0살 전후에 왕비가 되어 불과 6년 만에 1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녀. 어린 시절부터 궁궐의 엄격한 예법과 책임 속에서 살다가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녀의 삶은 조선 왕실 여성들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효현왕후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 특히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는 순조 때 김조순이 순조의 장인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조순의 딸이 순원왕후가 되었고 순원왕후는 순조의 총애를 받으며 친정 가문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순조가 승하한 후에는 손자인 헌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면서 안동 김씨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효현왕후의 아버지 김조근은 바로 김조순의 재종질이었습니다. 사촌 조카뻘이 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김조근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시기에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되면서 그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고 영돌령 부사라는 요직을 맡았으며 사후에는 영의정에 추중되고 영웅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은 효현왕후를 통해 왕실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했습니다. 순원왕후가 대왕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고 그녀의 친척인 효현왕후가 왕비로 있으며 안동 김씨 가문의 인물들이 조정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도 정치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권력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면서 정치적 부패가 심화되었고 매간매직이 성행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했고 지방에서는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효현왕후는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은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왕비로서 궁궐에서 생활하면서도 친정인 안동 김씨 가문의 이익과 왕실의 안정 사이에서 미묘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효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헌종은 효정왕후 홍씨를 계비로 맞이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효정왕후는 풍양조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이는 안동 김씨의 세도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원왕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헌종대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효현왕후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왕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위 있는 지위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제약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습니다. 왕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의 척통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왕비로서의 존재 가치가 흔들릴 수 있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아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왕비는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 궁중 예법을 완벽히 수행하며 왕을 보필하고 후궁들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친정 가문의 이익과 왕실의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미묘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효연 왕후의 경우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그녀가 왕비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 기록에 그녀에 대한 특별한 비판이나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 노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 왕비 중에는 효연 왕후처럼 어린 나이에 간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왕실의 후사를 빨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왕비를 어릴 때부터 궁중예법으로 교육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왕비들이 어린 시절을 궁궐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보내야 했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효연 왕후가 헌종과의 사이에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 당시 너무 어렸다는 점, 효연 왕후가 불과 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건강 관리가 어려웠고, 궁궐 생활에 스트레스나 영양 상태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효연 왕후가 안장된 경릉은 현재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능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구릉은 조선 왕릉 중 가장 큰 규모의 능역으로 9개의 능이 모여 있어서 동구릉이라 불립니다. 경릉은 사면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3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모습인데 가운데가 헌종, 왼쪽이 효연성왕후, 오른쪽이 효정왕후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헌종의 두 왕비가 모두 정식 왕비였기 때문입니다. 효연 왕후가 1843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 이곳에 안장되었고, 1849년에 헌종이 23세 젊은 나이로 승하하면서 그의 곁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훨씬 후인 1903년 효정 왕후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곳에 합장되어 현재의 사면릉이 완성되었습니다. 능의 구조는 조선 후기 왕릉의 전형적인 형태를 따릅니다. 홍살문을 지나 참도를 따라 올라가면 정자각이 있고 그 뒤로 3개의 봉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능 주변에는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문인석, 무인석, 석마, 석양, 석호 등이 능을 지키고 있습니다. 경릉을 방문하면 사면릉의 독특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임금과 두 왕비가 함께 안장된 모습은 조선 왕릉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세 봉분이 나란히 놓인 모습은 헌종과 두 왕비의 관계, 그리고 조선 왕실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능력은 잘 관리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의 일부입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조선시대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효연 왕후를 비롯한 헌종과 효정 왕후의 넋을 기릴 수 있습니다. 능 앞에 서면 효연 왕후의 짧았던 생애가 떠오릅니다. 16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린 왕비. 그녀는 지금 이곳에서 헌종과 효정 왕후와 함께 영원한 잠에 들어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곳 경릉의 남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효연성 왕후 김씨. 그녀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녀가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한복판에서 태어나 국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딸로서 그녀의 존재는 가문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저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10살의 왕비가 되어 엄격한 궁중 예법을 배우고 왕비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다가 16세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효연 왕후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왕비의 지위 뒤에는 자유를 잃고 개인의 행복보다는 왕실과 가문의 이익을 우선해야 했던 여성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간택되어 궁궐로 들어간 왕비들은 평범한 소녀로서의 삶을 누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헌종과의 사이에 자녀를 갖지 못한 것, 짧은 생을 살다 간 것은 개인적인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왕실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효연 왕후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헌종의 척 동후계자를 낳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효연 왕후는 16세 세상을 떠났고 헌종 역시 후사 없이 23세 승하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의 경릉에 가면 효연성 왕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헌종과 효정 왕후 사이에 나란히 놓인 그녀의 봉분.
그곳에서 우리는 조선시대를 살다간 한 어린 왕비의 넋을 기릴 수 있습니다. 효현성왕후의 시호는 단성수원경의정 순효현성왕후입니다. 바르고 성스러우며 순수하고 으뜸이며 공경하고 은혜로우며 고요하고 순종하며 효성스럽고 드러나며 이룬 황후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녀의 실제 생애가 이 모든 덕목을 보여줄 만큼 길지 않았지만 이 시호는 조선 왕실이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효현성왕후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 왕비를 추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 왕실의 역사, 세도 정치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과 명예 뒤에 숨겨진 개인의 희생과 비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효현성왕후는 조선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비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왕비라는 지위가 과연 행복을 보장했을까?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제 효현성왕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16해의 짧은 생, 그중 6년을 왕비로 살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 그녀는 이제 경릉에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습니다. 헌종과 효종왕후와 함께 조선의 역사 속에서 고요히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조선의 국모였던 효현성왕후를, 16세 세상을 떠난 어린 왕비를, 안동 김씨 가문의 딸이었던 김씨를.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며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